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성공, 화목한 가정,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완벽한 정답, 즉 솔루션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오직 거래가 있을 뿐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마스 소엘이 남긴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에서 혹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내어주는 거래, 즉 트레이드 오프를 현명하게 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학업,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까지 마치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하는 학생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곤 하죠. 하지만 한 곳에 더 많은 노력을 쏟으면 다른 한 곳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같은 강도로 해낼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잠시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정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눈앞에 닥쳤을 때 가족의 양해를 구하고 비즈니스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내 몸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라는 원칙입니다.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우리는 매 순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네이비실의 전투 교리이기도 했고 이제는 수많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따르는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성취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이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은 곳에 얇게 펼쳐놓는다면 결국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배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현명하게 경영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겸손의 역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깊게 자신감을 얻는 역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리더는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들어선 당신이 팀원들에게 말합니다. 솔직히 이 분야는 저도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팀원들은 당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에 안도하고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팀 전체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팀을 이끌게 될 위험에 처하고 팀원들은 당신의 불안함을 금세 눈치챌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오히려 무너지고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고 타인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하고 건강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타인의 존경심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 때가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설 때 더욱 깊어집니다.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욱 자신감에 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동이라는 해독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두려움은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쟁터에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은 온갖 불안감으로 가득 찹니다. 매복이 있으면 어쩌나,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쩌나. 하지만 차량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고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그 모든 잡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눈앞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고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100만 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그 시간은 압축되고 현실이 됩니다. 불안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스키장의 가장 가파른 슬로프 정상에 섰을 때 넘어지면 크게 다칠 거야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포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럴 땐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순간 두려움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당신은 슬로프를 가르는 짜릿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의 실체 자체보다 그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 보면 혼돈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혼돈을 밀어내고 나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우주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인간은 잠시나마 그 흐름을 거슬러 나만의 작은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혹시 당신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이 그것을 향해 움직일 때 길을 비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엔진, 규율에 대하여 준비는 겸손하게, 실행은 대담하게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변덕스러운 손님과 같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지만 또 어느 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손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규율입니다. 규율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친구와 같습니다. 수십 년간 혹독한 훈련을 해온 저 자신조차도 어떤 날은 훈련장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0%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고 훈련을 마쳤을 때 찾아오는 그 엄청난 성취감과 만족감을 말입니다. 그 보상의 느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기 싫다는 감정을 기꺼이 무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키가 190cm로 태어날지 아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규율 있는 삶을 살지 아닐지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율이라는 것은 놀라운 복리 효과를 가집니다. 아침에 힘겹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는 작은 규율을 지켜냈다면 당신은 출근길에 마주치는 달콤한 도넛의 유혹을 이겨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하나의 좋은 결정이 다음 좋은 결정을 낳고 그 선순환이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늦잠이라는 작은 무질서를 허용하면 그날 하루는 계속해서 나쁜 결정들의 도미노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와 실행의 이중성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준비 과정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수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의 순간이 오면 그 모든 겸손함은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활시위를 당기고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보여준 만바 멘탈리티의 정수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하게 지독할 정도로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승패가 걸린 마지막 순간에는 주저없이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게 공을 줘. 내가 끝낼게. 준비는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실행은 대담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슬럼프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법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며칠째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목표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 발을 침대 밖으로 내딛고 다른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잠시 햇볕을 쬐는 것, 그 다음은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이렇게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짓수 수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수련 중에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제압할 때까지는 그만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성공의 기억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패배와 좌절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지금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그래도 오늘 하루 나는 꽤 괜찮았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을 만큼만 움직여 보십시오.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냈다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그 작은 성취감들이 벽돌처럼 쌓여 당신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줄 튼튼한 계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뜨겁게 땀 흘리는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첨단 IT 기업에서, 거친 파도 위의 석유 시추선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딱 15분만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2살의 파이터에게 아직 시간은 많아 라고 말해주던 저는 몇 년 뒤 너는 이미 늦었어, 당장 시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에 긴급성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은 어차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일은 망치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훗날 멋진 이야깃거리가 될 것입니다. 유리처럼 깨어질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때로는 얼굴에 주먹을 한두 대 맞아보는 경험이 내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구나, 맞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 헤매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지들 사이에서 최선의 거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하게 준비하되 대담하게 실행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땐 그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규율이라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페이지를 성실하게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로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